걸 왜 못 봤지? 우리 얘는 이제 문제 푸는 거의 재미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재밌어요. 맞아. 그게 되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자꾸 재밌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냥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자, 문제를 쭉 그림만 일단 그렸고요. 이거 30도라고 그랬어. 아하. A, C, D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했고 자, 이거 원에 대한 문제고요. A, C, D. A, C, D 이 각의 크기를 구해봐. 자, 이거는 3학년 때 내용을 배우면 그냥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초 만에 맛보기. 1초 만에 답이 나와. 그냥 1초 만에 답이 나와. 그냥 딱 보면 딱 1초 만에 나와. 답이 15? 맞아요. 맞긴 맞아요. 나누기 2 하면 답이 나와. 모르지 그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저번에 비슷한 거 없었어. 야라 모르겠다. 아니야 없었어. 닮으면 아니야. 닮으면 아니고 이제 3학년 때 되면 3학 2학기 때 원주각이라는 거 배웠는데 원주각은 이제 중심각의 절반이어서 그냥 나누기 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 근데 얘는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풀어보자. 이거 뭐야? 이거 중심각을 찾는 거야. 중심각. 이거. 이 각과 이 각, 이 호가 세 개가 다 같아.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이만큼 호에 대한 게 뭐야? 몇 도야? 30도야. 그지? 그럼 나머지 호에 대한 전체 여기 합이 얼마야? 330도지? 맞아요. 근데 호의 길이 같으면 중심각이 같은 건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나누기 3 하면 몇 도야? 여기 110도야. 그럼 끝난 거지? 자, 110도니까 요렇게 이등변이잖아. 반지름 같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70도가 되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 35도인 거지. 그다음에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도 이등변이야. 맞아요. 여기 140도지. 맞아요. 그럼 여기 몇 도야? 이거 두 개 더해서 20 대 40이 되니까 여기 20도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35에서 20을 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내용만을 가지고는 저렇게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 나오는 개념이죠. 그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다 같으니까 삼각형들이 이등변이 만들어지니까 저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6N2원 17번. 두 부채꼴 A와 B의 호의 길이가 2대 3이고 넓이 B가 자, 부채꼴은 그냥 부채꼴이라고 그렇지 똑같은 반지름이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지? 그냥 호의 길이 B가 2대 3이야. 그 다음에 넓이 B가 5대 9. 그럴 때 중심각의 크기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이 녀석의 반지름을 A, 얘의 반지름을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녀석의 호를 2L, 3L이라고 줄 수 있지. 2대 3이면. 맞아요. 넓이는 2분의 1 RL이지. 여기에서 A와 L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 A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반지름 A 곱하기 2L 이거 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B 곱하기 3L 이게 몇 대면 5 대 9 이렇게 나오나?
잠깐만. 그럼 여기서 A 대 B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요렇게 약분시켜버리고 이렇게 없어버릴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좌변은 2A 대 3B는 5 대 9.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18A는 15B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A 대 B가 몇 대 몇인 거야? A 대 B가 5 대 6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 A를 5R이라고 하면 얘는 6R이 되거든요. 6R. 중심각의 크기 2대 호의 길이 2 대 3. 중심각의 크기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다시 또 볼 거야. 반지름이 5R이니까 이 녀석의 호의 길이는 2파이R. C발. 예? 2R, C발이잖아. C발 파이. 순간 좀 당황스러워. 곱하기 360분의 전형석의 중심각. A, 이거 중심각. 저 A 반지름 썼는데 이미. A, 반지름은 중심각을 뭐라고 그럴까? P. 이거 대. 자, 이게 이제 6R이었잖아. 12R 파이. 12R 파이 곱하기 360분의 Q. 니가 몇 대 몇? 2 대 3.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없어지면 10P 대 Q. 우리 이제 반지름 중심각의 비를 찾는 거지. 중심각의 비를 찾는 거니까 이거는 12Q는 2 대 3. 정리하면 24Q. 이게 좀 어렵네. 30P. 그러면 5P. 5P는 4Q. 그럼 여기서 P 대 Q는 몇 대 몇? 4 대 5. 우리가 찾는 A와 B의 중심각의 크기비 4 대 5.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고. 자, 일단 이렇게 볼게. 좀 더 쉬운 방법은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 원래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생각나니까 이렇게 풀어보고 20번 볼게요. 20번 그 다음에 63페이지 3, 4, 6 20번 오른쪽 그림은 AB가 12cm인 직각삼각형 ABC를 점 A를 중심으로 점 C가 AB의 연장선 D에 오도록 회전시킨 것입니다. 이때 색시다보의 넓이를 구하시오. 회전했대잖아. 점 C가 D에 오는 거지. 점 C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온 거야. 맞아요. A를 중심으로 회전했어. 그럼 얘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야. 맞아요. 자, 요상하게 생긴 도형.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전화번호 뭐예요? 나는 몰라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름 모를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지?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적절하게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60도. 12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된 거지, 120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쓱 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부채꼴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부채꼴이거든. 요 반지름 AB가 또 이렇게 회전해 오잖아. 이렇게. 얘도 부채꼴. 맞아요. 똑같이 회전한 양은 똑같으니까 여기도 몇 도야? 120도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자 봐봐 예쁘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핑크색 부채꼴에서 빼기 노란색 부채꼴
그 다음에 빼기. 얘 누워있는 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결국 누워있는 애는 얘랑 똑같은 거지.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러면 핑크색 부채꼴 넓이 빼기 노란색 부채꼴 하면 되겠네요. 이해돼, 이해돼. 자, 핑크색 부채꼴의 반지름인 여기가 12라고 했지, 그지? 넓이니까 12,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3분의 1이지, 맞아요? 네. 빼기 얘 반지름 얼마야? 6이요. 6,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뭐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뭐 분배법칙 써도 되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36페이지 3, 4, 6번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3번, 4번, 6번. 없으면 일단 잠깐 정리. 딱 세 문제 딱 하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네. 3번 볼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오각형의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P. 그 다음에 부채꼴 P의 반지름과 정오각형의 한 변을 이은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Q. 야, 되게 쉽잖아. 첫 번째 부채꼴 P는 반지름 1인 거잖아. 네. 야, 중심각이 얼마야? 정오각형의 한 외곽이잖아. 72도요. 72도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같은 방법으로 부채꼴 Q는 반지름이 얼마야? 한지름 2요. 1에다가 1을 붙였으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반지름이 귀요미야?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 총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똑같잖아. 맞아요, 맞아요. R은 반지름이 얼마야? 3. S는 T는 대문자구나. 넓이를 합치래. 그럼 첫 번째 넓이는 파이 곱하기 360분의 72. 이거 계산이 될까? 360분의 72. 한 번에 약 5분의 1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 이제 5분의 1 곱하기 파이. 맞아요, 맞아요. 얘는 2파이 곱하기 5분의 1. 그치? 맞아? 2파이 곱하기 5분의 1. 얘는 어떻게 돼? 6파이 곱하기 5분의 1. 맞아요? 8파이 곱하기 5분의 1. 넓이. 아, 넓이구나. 아, 왜 이래? 2파이 아니라 4파이가 되겠나? 맞아요? 얘는 9파이. 얘는 16파이. 얘는 25파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싹 다 분배법칙 싹 다 묶을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25, 여기도 25 맞아? 이렇게 하면 50 맞아? 얘는 5 맞아? 55 파이 곱하기 5분의 1 맞아요, 맞아요. 11 파이. 아, 얼마나 쉬워요. 그지? 문제 안에서 규칙성이 딱 보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이 도형.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전화번호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로 바뀌는 거야. 몇 개를 합친 다음 몇 개를 빼고. 아까도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지? 자, 보자. 호 AB를 3등분. 호 AB를 3등분하면 두 점을 C와 T. C와 T. 3등분이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렇게 같다라는 거지. 두 점을 CD로 하고 CD에서 두 점 C와 D에서 OB와 평행한 직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읽지 않고 얘는 평행일 거라고 단정 짓고 푸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평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문제 안 보고 안 읽고 그림 보고 그냥 이렇게 평행 생각하고 3등분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인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고 조건들을 확인하고 꼭 풀어라. 60도야. 색칠한 부분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60도고 저렇게 3등분이 되었는데 아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부터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연결해볼 거야. 3등분 그리고 평행이 나왔을 땐 우리 뭐 억각이나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지, 그지? 그죠? 그럼 자, 봐봐. 이제 이게 어렵네. 이게 어렵네. 이거 푼 사람 있나? 잘 풀었나? 잘 풀었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치? 채훈이, 왜 가리고 있어? 장난이다. 왜 가리고 있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일단, 여기 20도. 여기도 20도. 여기도 20도.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또 20도냐면, 여기 평행이잖아. 평행 나왔으면 억각이 같고 동의각이 같고 이런 거 알잖아. 여기 20도야.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요, 20도, 40도고. 그지? 여기 20도고요.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도 이렇게 억각이지. 맞아요. 40도. 그다음에 지금 뭐를 보는 거냐면 저기 있는 이 아이랑 여기에 여기 20도랑 섞여 있으니까 바깥으로 빼볼게. 40도랑 요 반지름 파란색 이거랑 이쪽으로 세워져 있는 요렇게 생기는 요 아이랑 얘 갖고 여기가 40도 여기가 20도거든. 맞아? 이거 두 개는 합동이야. 무슨 합동? 아싸 아니고 SAS. 아싸 맞네, 그치? 아싸 합동이네. 아싸 합동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옮기면 되죠. 얘가 일로 쏙 들어가지. 그죠? 자, 색칠한 부분을 구할 건데 하나, 둘, 셋에서 하나, 두 개 빼면 될 거야. 이거 더하기 부채꼴 두 개. 어머. 여기에서 빼기. 색칠된 부분이니까 이쪽에 있는 누워있는 이거 빼기 너 하면 되지. 맞아요. 얘들? 빼기 이거 빼기 요거. 결국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돼. 그지? 그냥 아예 얘도 지워버리자.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오케이? 이거 더하기 부채꼴에서 얘를 빼줄 거야. 근데 얘는 얘랑 똑같아. 얘는 얘랑 똑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이 부채꼴 하나의 넓이가 정답. 이 부채꼴 하나의 넓이가 정답인 거지. 반지는 나와 있나? 반지는 66에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0도지.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파이 데스네. 2파이 데스. 이거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았어.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서 풀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지, 그지? 어렵단 말이야. 태연 어떻게 풀었어? 얼떨결에 풀어줬다고? 답이 뭐지? 2파이. 얼떨결에 풀어줬어. 공부 또 똑바로 해야 되는데, 채연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제대로 똑바로 성실하게, 솔직하게 해야 돼. 점수가 네가 좀 제일 계속 낮게 나오잖아. 근데 질문이 항상 없고, 항상 문제는 다 잘 풀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소. 자, 이거 염소, 이제, 그치? 염소가 묶여 있어. 풀밭을 움직일 거야. 불쌍해. 최대 넓이를 구하셔. 근데 끈이 11m짜리야. 그러면 염소가 여기 묶여있는데 11m 쭉 끝까지 얘가 염소가 끝까지 쭉 당겨서 그러면 끝까지 당겨서 11m 제일 끝으로 가면 계속 11m 계속 가잖아. 그치? 그럼 결국 뭐야?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 얘가 최대 갈 수 있는 게 끝까지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원이 그려져. 맞아요? 야! 너 임마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깜짝 놀랐잖아. 왜 졸고 있어? 죄송합니다. 최대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쭉 가면서 11이야. 11. 얘는 9잖아. 그럼 여기 9에서 11 한 2cm 더 가는 거지. 맞아? 이렇게 11만큼 이렇게 쭉 오겠지. 맞아요. 맞아? 얘는 6이야. 6이면 이렇게 11 이렇게 쭉 오겠지. 자, 일단 이만큼 넓이 11이니까 121 파이 곱하기 4분의 3 맞아요. 거기에다가 끝났나? 그럼 여기 딱 돼서 여기 끈이 더 있어.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 맞아요. 여기 몇 센치야? 여기가 2cm가 되는 거죠. 2cm가 되는 거죠. 맞아요. 2는 4파이 곱하기 4분의 1. 여기서 파이만큼 움직이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근데 여긴 6이었단 말이야? 전체가 10이니까 여기 얼마가 남아? 5만큼 남지. 맞아요. 여기 5. 25파이 곱하기 4분의 1. 이해돼요? 이해돼? 네. 근데 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해돼? 네. 자, 봐봐. 이거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를 좀 반성을 해야 돼. 그치? 어디가 막혔을까? 어디가 막힌 걸까? 스스로 좀 생각 좀 해봐. 이 문제를 읽고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이런 문제들은 진짜 문장이 길잖아. 자, 우리가 수학이 단순하게 진짜 숫자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해.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지? 계산력이 다가 아니야, 수학은. 계산력이 주어진 조건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 조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 읽는 능력도 되게 필요하고 중요해서 문제 읽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잘 읽고, 읽으면서 주어진 조건을 잘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연습들이 계속 돼야 돼. 잘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1차 함수와 그래프. 수연아 왜? 뭐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있어? 흐뭇해? 평소하게 너무 흐뭇하게 웃고 있던데?
자, 일단 1차 함수와 그래프에서 함수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지금 현재 2학년에 여기 시험범위죠, 그지? 첫 번째 함수란 무엇일까요? 함수. 그리고 많이 틀리는 문제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함수가 무엇입니까? 두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두 변수 xy. 변수가 뭐야? 똥물인가? 변하는 수. 변하는 수야. 똥물 아니고 변하는 수 xy가 있을 때 두 변수 xy가 있을 때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거지. 오직 하나씩이란 얘기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지. 두 개 이상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자, 이런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판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자판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 콜라 버튼, 사이다 버튼, 그 다음에 뭐 환타 버튼이 있어. 그럼 콜라를 넣으면 콜라가 하나가 나와야 돼. 환타를 넣으면 환타가 하나가 나와야 돼. 사이다를 넣으면 사이다가 하나가 나와야 돼. 이게 함수야. 그지? 대표적인 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콜라 눌렀는데 개꿀. 사이다랑 콜라가 같이 나왔어. 와. 걔는 함수가 아닌 거야. 왜? 하나를 대응시켰는데 결과가 두 개가 나왔잖아. 함수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콜라를 넣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부셔버려야지, 그치? 걔도 함수가 아닌 거야. 그치?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하나는 꼭 나와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함수인 거고 두 개 나오면 함수가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 거를 물어보는 보기로 다음 중 함수인 것은 혹은 함수가 아닌 것에 대한 보기를 주어지거든. 이제 그런 보기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혹은 상식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와. 그랬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많이 생각 안 해본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초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걔를 잘 못 걸러서 틀린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변수랑 x와 y의 관계에 해당하는 저런 것들이 이제 함수가 되는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기호로 y는 fx라고 우리가 보통 만들어지고 이 fx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1차식이면 fx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라고 하면 대형에서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이야.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 콜라를 눌렀을 때 콜라, 걔가 함수값이야. 사이다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다, 걔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x 변수 x에다 집어넣는 거지.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돼서 나오는 결과 y값. 얘가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fx의 함수값, fx에서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 fa. 얘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기호 볼게. fx는 6x-1이라는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fx가. 그러면 이제 fx가 f-1은 f의 -1.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을 찾아라 라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1, -1 될 테니까 -7이 되겠고 f0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집어넣어 계산해라. 그럼 0 빼기 1이 될 테니까 -1이 될 거고 f1은 x에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찾아라. 6 빼기 5 이런 식으로 함수값에 대한 이해까지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차 함수란 y는 fx에서 얘가 이제 함수의 뜻인 건데 fx가 1차식인 거지. 1차식은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쓰고요. a가 0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얘를 한 번에 정리하면 y는
ax 플러스 b.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얘도 이제 기초 문제로 많이 나오지. a가 0이 아니면 얘가 1차 함수이다.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1차 함수가 될 거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야. 1차 함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기억나? y는 ax의 복습을 먼저 하고 갈 거야. 자, y는 x, 중학교 1학년 내용이죠. y는 ax는 뭐지? 그렇지, 정비례라고 우리가 배우지, 정비례. 정비례 관계라고 배우고요. 얘도 함수야. 정비례가 뭐였어? 정비례가 뭐였어? x가 두배 x가 1씩 커지면이 아니라 그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가? 그지? 네. 지금쯤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x가 2배, 3배 변함에 따라 y도 2배, 3배 이렇게 변하는 관계가 있는 걸 정비례. 그리고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꼴. 당연히 a는 0이 아니지. 그래서 a가 양수이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첫 오른쪽 위반 즉 오른쪽 위방향으로 간다. a가 음수이면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이거 다 1학년 때 쓰던 거 다 그대로 쓸 거야. 오른쪽 아래로 향할 거면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라는 표현도 쓰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됐지, 채연아? 우리 꽃받침하고 있는 채연아 어떻게 됐지?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렸잖아. 어? 꽃받침하고 있었잖아. 아니야, 꽃받침 아니면 뭐 똥받침이야? 난 똥이야? 이쪽까지 어? 절대값 a가 클수록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모르겠어? 원점에서? 절대값 a가 클수록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큽니다. 가파르다.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어? 이게 이제 클수록 이제 뭐라 하냐? y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표현이 y축에 가깝다. 반대로 x축에는 멀어진다.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자, 저 정비례 관계에서는 이 표현이 맞지만 이제 1차 함수꼴 여기다 뭐가 붙는 거지, 그치?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좀 더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더 정확해. 그냥 통합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랑 차이점 뭐냐? 여기다 b가 붙었네. 그렇지? b가 붙었지. 여기에 b가 붙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y는 ax의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보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 yx 플러스 b. y는 ax의 그래프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y축 방향은 b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볼게. 자, y는 ax의 그래프를 볼게. y는 x의 그래프를 볼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고 1,1, 2,2, 0,0, 1,1, 2, 이렇게 지나지, 맞아? 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오케이? 자, 얘는 x가 0일 때 0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 1일 때 1이었고 2일 때 2였고, 그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자, 물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 점만 찍어볼게.
그럼 얘는 x가 1일 때, x가 0일 때, 얘는 1인데 0일 때 3이야, 3. 얘가 이렇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야. 자, x가 1,1이었지. 요 점이 x가 1이면 어떻게 돼? 4가 된단 말이야. 3이 아니라 4. 자, x가 2면 얘는 5가 되겠지. 자, 연결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원래 있던 거랑 평행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모든 점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여기 있던 점이 y축과 평행하게 3만큼, y랑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지. 여기 있던 점이 y축하고 평행하게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평행하게 올라갔으니까 원래 있던 거랑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정비례 관계식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저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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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비에서 쓰여졌던 A가 양수면 오른쪽 위,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똑같아.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어진 정도가 더 커지는 거야. 오케이? Y축에 붙어있다 보면 얘는 조금 안 맞아,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고, 읽어보시고 개념을 확인하기까지 171페이지까지 풀어보는 시간, 읽어보고 풀어보는 시간 10분 정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부터 볼게. 1번.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찾아라.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살짝 헷갈리게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자연수 x의 배수. 자, 이런 건 전부 다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따지면 돼? x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 y가 하나가 꼭 주어지는지. 그것만 보면 돼. 안 주어져도 함수가 아니고 두 개 줘도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채연아, 자연수 x의 배수 y 함수야 아니야? 왜 함수야? 거기 볼 필요 없지. 거기 왜 봐? 자연수 x의 배수 y. 책 보지 마. 얘기해봐. 왜 함수야? 아니, 왜 아니야? 그 x가 어. 2일 때 어. y가 계속 2에 계속 정확하게 보고 거기 있는 거 보고 대답하네. 왜 책을 봐? 내가 물어보는 질문 네가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 쉬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 때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지. 왜 그냥 그거 보고 읽어? 내가 물어보면 책에 뭐가 있나 어디 있나 계속 찾아보려고만 하고. 물어보면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되잖아. 자연수 x의 배수 y. 대입하는 거야. x에다 숫자를 하나씩, 자연수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x가 2가 들어갔어. 2의 배수는 뭐야? 2, 4, 6, 8. 하나야 몇 개야? 되게 많지, 그지? x가 3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지.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는 연습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잖아. 이것조차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네가 생각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책에 뭐가 어디 나와 있나 빨리 찾아보고 대답하려고 하잖아.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x야.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3이야. 둘레의 길이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5야. 둘레의 길이 얼마야? 한 두 개 정도만 생각해보면, 그치?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지면 둘레의 길이는 항상 하나로만 주어지겠구나. 함수지. 맞아? 해설을 보면서 그렇구나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하나씩 다 쌓이면서 더 어려운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세 번째,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너무 많아? 그치? 자, 일단 x가 1이 주어졌어. 1보다 작은 자연수. 얘부터 함수가 아니지. 1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값.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야 함수인 거야. 하나만 있어야, 그치? 함수가 아니야. 자, 이제 x가 이제 100이 줘줬어. 100보다 작은 자연수. 99개나 있지, 그치? 역시 하나가 아니라
99개나 있어서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수 x를 5로 나눠서 나머지.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x를 4번. 이런 거 할 때, 그치? 내가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대답 빨리 하고 싶어서 여기 책에 있는 해설 막 보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 기초 문제고 되게 쉬운 문제야. 대답 빨리 하면 뭐해? 시험 보면 점수 맨날 안 나오는 거 다 아는데. 대답 빨리 한다고 걔가 잘한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읽으려고 하는데. x를 5로 나누어서 나머지 y.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치? 맞아? 이런 건 쉬워. x가 6이야. 6을 5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야? 하나 나오지, 그치? 7을 5로 나눠서 나머지 하나 나오지, 그치?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x는 자연수라고 했어, 문제에서. 맞아? 자연수라고 했지, 그치? 자연수 x를. 자, 2를 5로 나눈 나머지. 2를 5로 나눈 나머지 뭐야? 여기서 이제 기초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없어요. 없으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지, 그치? 기초가 안 되는 애들은 얘가 함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2를 5로 나눈 나머지. 자, 2를 5로 나누면 나누어져, 안 나눠져? 안 나눠졌지? 그럼 뭐가 남아있어? 2가 남아있지. 얘가 나머지야.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2인 거야. 5보다 작은 수로 5로 나누면 그 수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2를 5로 나누면 2가 남아. 하나만 나오는 거고 하나만 되어는 거 맞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기초 개념이 안 들어있으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5번. 물 10리터를 X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얘는 식으로 쓸 수 있지. 10리터를 나눌 거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거야. Y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식으로 쓸 수 있어. 저 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뭐지? 반비례 관계. 반비례도 함수인 거야. 맞아? X가 하나가 들어가면 Y가 하나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는 1번과 3번. 자, 별거 아닐 수 있고 되게 빠르게 대충 빨리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문제들 할 때 보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 다 소중해.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거. 그 밑에 유제랑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냥 답 나왔다고 하나 딱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잘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정리해보세요. 자, 2번 볼게요. 함수 fx는 3분의 1x 마이너스 4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3 더하기 f의 6의 값을 구하셔. 뭐 하는 거야? 함수값 구하는 거야. fx라는 식이 이건데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랑 x에 6이 들어갔을 때 각각을 계산하여라. 얘도 역시 너무 쉽지, 그치? 알기만 하면. f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더하기. f6은 x에 6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치? 2 빼기 4. 그럼 얼마야? 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7. 그치? 이거 산수야. 그치? 어렵지 않아. 그죠? 자, 다음에 2번. fx는 x분의 10에 대해서 fa가 마이너스 5야.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고,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계산 어떻게 하라고? 얘랑 자리 바꾸면 된다고 했어. 그지?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3번. fx가 a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9야. 그대로 가면 되지. x자리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다. fx의 자리에다가. 그럼 x자리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마구 됩니다. a는 얼마야? 4. 그냥 4. 봐봐, 이것도 원칙은 넘기고 나누는 거야. 그지?
근데 네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네가 마이너스 8이 되면 될 것 같아. A에 4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리 생각하는 것도 연습이 되면 좋습니다. 원칙은 넘기고 나누기인데. 그치? 그것보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9가 되려면 A에 얼마가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생각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원칙은 있지만. 그치? 그치?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A는 4니까 fx가 4x-1이 될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1번은 A를 구하라. 1번은 이렇게 찾았고 F1 더하기 2 더하기 3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산수하면 되는 문제 역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거. 잘 봐. 기호에 익숙해져야 돼. 얘는 이거지. y는 fx라는 함수 관계에서 fx가 1차식의 즉 ax 플러스 p 그리고 a가 0이 아닌 거 이런 형태이면 됩니다. 얘를 좀 더 정리하면 y는 ax 플러스 b의 꼴이 되면 됩니다. a가 0이 아닌 거. 자, 이런 표현들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이런 표현들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그냥 귀찮다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쉽게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쓰여지는 표현이니까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1차 함수인 거 찾아라. 기억. y 더하기 6은 0이야. 얘 1차 함수야. 자, 이런 꼴로 고쳐보는 거지. 이런 꼴로 고쳤을 때 y는 마이너스 6이네.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이런 걸 나중에 상수 함수라고 해. 얘도 함수긴 함수야. x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지? 전부 다 결과가 계속 마이너스 6인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4x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1. 자, y는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모양 만들어졌잖아, 그지? 함수, 맞아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 1차식이어야지 1차 함수인 거고. 자, 디귿. y는 x분의 7 더하기 5. 자, 얘는 1차가 아니다. 1차는 다항함수야. 차수 배웠지?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거지. 얘는 나눠진 거지. 그지? 숫자의 나누기 문자가 된 거지. 그래서 저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그래. 분수함수라고 그래. 분수함수에서 1차, 2차, 3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함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 아니고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x의 제곱이 보이네. 그럼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겠네가 아니라 전개하면 2x의 제곱에서 x의 제곱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9만 남지? 식을 정리했을 때 1차 함수의 모양을 갖추었으니까 1차 함수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쭉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꼼꼼하게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거 역시 또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식으로 만들어지고 1차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거야.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니까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지? 얘는 전부 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y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x의 제곱이잖아. 그지? 맞아? 그지? 아니 1번이 아니에요. 그치. 1차 함수가 아닌 거지. 그지?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찾는 1차 함수는 아니다. 자, 300km의 거리를 시속 xkm 달렸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y는 x분의 300 이렇게 써지지. 맞아? 얘 1차 함수야? 아니야. 이거 1차, 2차라는 표현을 하는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분수함수야. 3번. 넓이가 20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일 때 높이. 2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와, 이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지? 일단 있는 대로 순서대로 식을 맞춰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 정리하면 얘는 xy는 40. 다시 정리하면 y는 x분의 40. 역시 2번과 같은 꼴 1차 함수 아니죠. 맞아요? 자, 네 번이요. 네 번째. x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x각형의 외곽의 크기야. 얘 뭐야? 그냥 얘는 y는 무조건 360, 그지? y는 항상 360이야. x가 무엇이 주어지는 상관없이 360이잖아. 그지? 그럼 y는 360이야. 역시 1차 함수 아니고요. 다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 밤의 길이 y. 그러면 낮과 밤을 합치면 어떻게 돼? 24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상식이지, 그지? 맞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 이렇게 쓸 수 있으니 1차 함수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알겠구나 모르겠구나. 알겠구나. 6번 볼게요. 다음 중 1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인 거. 역시 1학년 때 계속 사용해왔던 거야. 그래프 위의 점이다.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 찾아라. 그죠? 자, 7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주고 싶으니까 빨리 주고 싶으니까 1차 함수 y는 4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아까 y축 방향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됐지? 이 y 반대편에 이 평행이동한 만큼 더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이제 3학년 때 되면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확한 방법을 설명할 건데 지금은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만 배우니까 그냥 저렇게 알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원칙은 이제 3학년 과정을 하면서 알려줄 거고 역시 3학년 과정 할 때도 원칙은 알려주면 원리까지는 못 알려줘.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면서 원리까지 알려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서 원리를 배워도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3학년 때 원리 알려주면 다 도망가.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야.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뭐 어려워하는 거긴 해. 자, 이렇게 했더니 뭐랑 똑같다고? y는 ax 플러스 2와 똑같다. 그러면 이제 똑같으니까 x의 개수가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 4. 그치? 상수항인 이 부분이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 b 더하기 3이 2가 될 테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직접 비교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또 역시 문제 풀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